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행정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마련한 강의인데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법을 모르고 또 법 중에서도 행정법은 종합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법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인데 그래도 저 선생님을 믿고 잘 하나하나 차근히 따라온다면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들을 충분히 할 거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는데 도대체 행정법이라는 게 뭔가, 어떠한 법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정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는 교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시험 출제도 거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항해를 갈 때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침반이 돼요.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교과서로 들어가서 1페이지부터 급한 마음에 바로 읽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이제부터 행정법을 배우는데 도대체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짧게나마. 그래서 이번 OT 영상으로는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 주요한 취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에요. 국가.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를 운영한다. 국가라는 건 눈에 잡히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면, 비유해보면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삼성중공업 이런 거대한 어떤 기업을 한번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국가를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인정된 그러한 단체를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우리가 일상 용어로 하면 대표적인 법인이 회사죠. 회사.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세요. 법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이런 것들도 법인이에요. 국가,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 자,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행정법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행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이러한 단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회사, 이 삼성전자가 존재하는 목적, 물론 이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회사를 만들 때 목적, 그 회사, 법인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지.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들. 주인님들. 이 주인님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들이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법인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뜻을 같이 해서 어떤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야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 친구들 주인인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법인 창업한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주인인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목적이죠. 즉 삼성전자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주주. 이 주인님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이익 배당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부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법인의 존재 목적. 법인은 왜 존재하느냐? 존재 목적. 왜 법인이 생겼느냐? 목적이 뭐냐? 주인님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국가도 법인이라고 했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국가의 주인. 국민이죠. 오늘날은 국민.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왕이었죠. 왕.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어요. 왕권 시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는 물 건너갔고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했어요. 행정법. 이 행정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옛날에 왕권 시대에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도로를 닦고 건물을 포도청, 관할, 관청 이런 거 지어서 국민들한테 재판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인데 그 행정의 목적은 왕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반란 일어나지 않고 뜯어먹고 적당히 좀 살게 해주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는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주권자인 왕이. 그러나 오늘날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모든 국민이 이런 행정에 관여할 수는 없죠. 행정, 집행을 하거나 도로를 닦거나 이 국민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국가라는 조직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 조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려는 사람, 공무원부터 올라가면 국장에서 차관, 장관, 대통령까지도 바라보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사람인지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권력을 쥐게 되면 부패하게 되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권력은 그 자체의 속성이 반드시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얘들을 계속 채찍질을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를 해야만 올바른 길로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권력이라는 건 권력의 맛을 들인 자들은 독재로 흘러가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게 돼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 견제, 그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 수단이 법인 거예요. 법.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통치를 해라. 법. 그 법이 대표적인 법이 행정법이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행정법이 뭔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뭔지를 하나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자,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를 움직이는 법이다. 국가가 이 권력자들이 있는데 대법원장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 밑에 고위 장관, 차관 그리고 검사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권력은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본연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인님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라고 하죠. 국민의 종이 주인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권력의 맛을 들여서 부패하고 오히려 주인을 괴롭히는 탄압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게 우리 전제로 깔려 있어요. 전제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본연의 모습대로 올바르게 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주인님들의 권리와 의무를 잘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 수단으로 둔 것이 법이다.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해라. 법에 의해서 통치하라. 법치 행정 같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라. 원래의 모습대로 지켜라. 자, 이게 우리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에 조금 더 들어가서 행정법의 분과들, 세부적인 분과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본래의 모습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법이 행정법인데 행정법의 본래의 모습, 국가를 운영하는 거라겠죠. 국가의 운영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가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가 권력을 한쪽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놓았다. 행정법의 이제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법인으로서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머리죠.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영화 하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영화 어느 극장에 가서 어떤 영화를 볼까?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머리에서 결정합니다. 의사 결정을 하죠. 그러한 의사 결정을 가지고 CJ에 가서 영화 요즘 핫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봐야 되겠다. 결정해서 손발이 글로 가서 돈 내고 티켓을 사서 들어가죠. 집행입니다. 이 손발이 그쪽으로 가요. 머리에서 결정한 걸 이걸 집행한다고 합니다. 집행. 그리고는 이제 영화 잘 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자죠. 잘 때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바람직한 사람이라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자, 오늘 내 지출이 내가 돈을 버는 게 일만큼인데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았느냐. 영화를 너무 고급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나. 또는 밥 한 끼를 먹는데 가서 외식을 하는데 너무 비싼 걸 먹지 않았나.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또 내가 할 일이 태산인데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거 다 젖혀두고 그냥 놀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죠. 그 반성이 양심에 따라 반성을 합니다. 이거를 돌아보고 반성한다 해서 감사. 그래서 국가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이게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을 해. 의사결정. 대한민국 너는 이쪽으로 가라. 재난지원금을 이쪽으로 지급해라. 또는 IT 기업을 육성해라. 4차 혁명이 있으니까 그쪽 투자해서 기업들 육성시켜라. 이렇게 의사를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 결정된 의사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집행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 돼 있는지를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머리, 손발, 양심에 각각 분산시켜 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서 이걸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러한 것 중에 이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전체 다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행정을 배우는 거니까 이 전체 구조 원리들을 당연히 행정법의 영역으로 배우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하는 일들의 어떤 중요도 거기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가볍게 행정법이라는 게 뭔지, 어디에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지 기초 지식 아주 짧은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행정법 본격적인 기본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